자, 이번 시간에는 이 자바스크립트의 데이터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이 데이터 종류를 우리는 자료형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자바스크립트의 데이터의 종류에는 첫 번째로 스트링부터 넘버, 불린, undefined, null, 오브젝트, 그리고 이제 array까지 여러 개의 데이터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강의 초반에 살펴봤었던 이러한 그림 기억나세요? 자, 우리가 특히나 CSS까지를 공부를 하고 화면에 HTML을 어떠한 모양으로 출력하는 걸로 연습을 했다면 이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들이 다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고하는 방식 자체를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자바스크립트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사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화면을 제어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제어되는 것들이 모두 다 데이터로 동작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바스크립트를 학습하는 순간부터는 어떤 도형이라던가 색상이라던가 크기로 사고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문자라던가 숫자라던가 이러한 자바스크립트의 데이터로 사고하면서 학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바스크립트라는 개발 언어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이렇게 데이터를 기준으로 사고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개발을 배우는데 거부감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이 자바스크립트라는 것은 데이터를 기준으로 사고해야 된다는 것에 익숙해지셔야 되고 그것이 내가 넘어야 되는 하나의 단계로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학습해야 되는 여러가지 자바스크립트의 데이터 중에 첫 번째 스트링이라는 문자 데이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로는 스트링이라고 하고요. 한글로는 문자 데이터라고 부를 수 있어요. 자, 이 문자 데이터라는 것은 따옴표를 사용해서 묶어낼 수가 있는데 내용을 읽어보시면 자바스크립트 부분에 myName이라는 변수를 하나 생성을 합니다. 자, 그 변수를 선언하는 것이 let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는 거고요. 그렇게 myName이라는 변수에다가 어떠한 내용을 할당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할당할 그 데이터는 이렇게 큰 따옴표로 묶여져 있는 헤로피라는 글자입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세미콜론을 통해서 코드가 마무리된다는 것을 의미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문자 데이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자 데이터는 자, 이 부분이 문자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옴표로 묶여져 있는 그 글자들이 하나의 문자 데이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러한 문자 데이터는 큰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를 가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 보시면 제 이메일 주소가 이렇게 명시가 되어져 있고요. 그 이메일 주소가 왼쪽에 작은 따옴표, 오른쪽에 작은 따옴표를 통해서 묶여져 있는 상태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표시하는 이 부분이 또 하나의 문자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문자 데이터를 이메일이라는 이름의 변수에다가 이렇게 이퀄 기호를 사용해서 집어넣는 할당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보시면 콘솔 로그 이메일로 우리 개발자 도구의 콘솔 창에 출력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살펴본 myName도 똑같죠. 자, 그리고 이 문자 데이터는요, 큰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 말고 우리 키보드의 그레이브 기호 혹은 백틱이라고도 부르는 이 기호를 통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문자 데이터를 표시할 수가 있는데, 자, 이 백틱 기호를 사용하는 이러한 문자 데이터를 표시하는 방법은 보관법이라는 방식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백틱 기호를 양옆으로 붙여준 상태에서 그 내부에 hello, 그 다음에 띄어쓰기, 그 다음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게 하고 싶은데 그 내용이 대충 유추하시기로는 myName이라는 것이 채워져 있고 그 양옆으로 중괄호가 열려져 있고 중괄호 앞에는 이렇게 달러 사인이 붙어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문자에 이 달러로 시작하고 중괄호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중괄호로 끝나는 이 사이에다가 어떠한 추가적인 데이터를 보관해서 채워 넣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 그 채워 넣는 데이터 이름이 뭐예요? myName이잖아요. 자, 그리고 그 myName은 위쪽에 이 부분에 지금 선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보관법을 이용해서 이 사이에는 뭐가 들어간다? 결국에는 헤로피라는 문자가 이 부분에 들어가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역시 그것을 이렇게 hello라는 변수에 할당해서 그것을 아래쪽에 콘솔 로그로 이렇게 출력하고 있고요. 결과를 보시면 hello, 띄어쓰기, 헤로피, 물음표, 느낌표까지 찍혀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물음표, 느낌표는 이 부분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이 문자 데이터라는 것은 결국에는 따옴표를 이용해서 정의할 수가 있겠고 그 따옴표에는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레이브 기호를 사용하는 혹은 백틱이라는 기호를 사용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 백틱이라는 기호를 사용하는 이러한 문자 데이터를 표기하는 방법은 그 문자 중간에 어딘가에다가 어떤 다른 데이터들을 이렇게 보관해서 중간에 끼워 넣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문자 데이터, 스트링이라고 부른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넘버라고 부르는 숫자 데이터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자, 설명을 보시면 정수 및 부동소수점 숫자를 나타냅니다 라고 되어져 있죠. 자, 역시 코드 내용을 보시면요. 자, let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넘버라는 하나의 변수를 정의하는데 그 변수에는 숫자 1, 2, 3이 이렇게 이퀄 기호와 함께 작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넘버라는 변수에 숫자 1, 2, 3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 넘버라는 변수를 콘솔에다가 이렇게 출력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개발자 도구의 콘솔 창에는 숫자 1, 2, 3이 잘 출력이 될 거고요. 자, 여기서 이 숫자 1, 2, 3은 정수예요. 자, 그런데 아래쪽에 보시면 1.57이라고 해서 중간에 점이 붙죠. 자, 이러한 숫자를 우리는 부동소수점 숫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부동소수점 숫자를 오퍼시티라는 변수에다가 할당을 해서 그것을 콘솔에다가 이렇게 출력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출력된 결과는요, 숫자 1.57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숫자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숫자를 적으시면 그것이 곧 숫자 데이터가 되고, 만약에 이 숫자도 앞뒤로 따옴표를 붙여준다라고 하면 따옴표로 묶여져 있는 구간은 무조건 뭐예요? 문자 데이터입니다. 자, 그래서 앞뒤로 따옴표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고, 따옴표가 없는데 숫자가 적혀져 있다. 그러면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숫자 데이터라는 거 주의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불린이라는 불린 데이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이 불린 데이터는 종류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true와 false라는 딱 두 가지의 값만 가지는 어떠한 논리라는 데이터를 우리는 불린 데이터라고 불러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 true와 false를 한글로 참, 그리고 거짓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무엇인가가 맞거나 혹은 틀리거나 이런 것들을 의미할 때 우리는 true 혹은 false라는 이러한 불린 데이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문자가 적혀져 있긴 하지만 앞뒤로 따옴표가 안 붙어 있죠. 그러면 이것은 뭐다? 일단 첫 번째로 문자 데이터는 아닌 거죠. 그런데 true 혹은 false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무조건 불린 데이터라는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딱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특별히 외워야 되는 내용은 아니죠. 자, 그래서 예제를 보시면요. 자, checked라는 변수에다가 참을 의미하는 요 true라는 값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콘솔에다가 그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출력을 해보면 역시 true라는 값이 잘 출력이 될 거고요. 자, is show라는 부분에 역시 거짓을 의미하는 false를 이렇게 할당을 해서 그것을 콘솔에다가 출력을 해보면 똑같이 false가 나와요. 자, 예제가 굉장히 활용도가 높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모든 기본적인 자바스크립트의 데이터는 언제 어디서건 무궁무진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모든 자바스크립트는 지금 배우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서 학습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다음 데이터는요, undefined라는 데이터예요. 자, 그래서 이 undefined는 단어의 뜻 그대로 무엇인가가 지정되지 않았다, 어떤 값이 할당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 이런 부분은 특히나 자바스크립트에서의 조금 특별한 문법이 되겠고요. 자, 예제를 보시면 undiff라는 이름의 변수를 하나 생성을 하는데 이 변수와 관련된 내용은 역시 뒤에서 살펴볼 거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앞선 예제들에서는 이렇게 변수 부분에다가 어떠한 값을 이렇게 할당할 수 있는 구조여야 했는데 그 내용이 지금 작성이 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코드가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 변수라는 것은 어떠한 값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코드를 만들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 undiff는 현재 값이 없는 상태겠죠. 그런데 그 값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undefined라는 하나의 데이터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조금 특이하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이 undiff를 아래쪽에 콘솔을 통해서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요, 개발자 도구에 undefined라는 하나의 데이터가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하나의 변수를 추가적으로 더 만드는데 변수의 이름은 오브젝트의 약어로 obj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바로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 오브젝트라는 데이터가 있고 이 오브젝트 데이터, 객체 데이터는 중괄호로 열어서 중괄호로 닫는 그러한 구조로 완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 이렇게 abc라는 하나의 한글로 하면 속성이라는 개념에다가 이렇게 숫자 데이터를 할당해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구조로 완성되어져 있는 어떠한 데이터들의 집합이 바로 객체 데이터인데, 자, 지금은 객체 데이터를 배우는 시간은 일단 아니긴 하지만 이러한 객체 데이터를 우리가 obj라는 이름의 변수에다가 할당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시면 콘솔 로그를 통해서 obj라는 하나의 변수에 뒤에 점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점 뒤에 abc라는 위에서 살펴봤었던 이 데이터 속성의 이름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무슨 뜻이냐, obj라는 변수에 그 내부로 들어가서 abc라는 속성, 하나의 데이터 부분으로 접근
접근을 해서 그 값이 무엇입니까? 라고 확인하는 그러한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딱 눈으로 봐도 이 ABC 부분에는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숫자 데이터 1, 2, 3이 들어있죠. 그래서 그것이 콘솔 로그로 잘 출력되는 그러한 예시가 되겠는데요. 자, 그 다음 코드를 보시면 자, 콘솔 로그에 OBJ를 통해서 XYZ라는 어떠한 데이터를 콘솔에다가 출력을 하려고 해요. 자, 근데 이 OBJ 안에는 ABC는 있는데 XYZ는 없죠. 자, 그러면 이 XYZ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개념적으로 어떠한 값이 없는 데이터라는 뜻이 되겠고,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는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undefined라는 데이터를 이렇게 사용해서 출력을 할 수가 있는 구조를 가집니다. 자, 역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undefined가 이 자바스크립트만에서 굉장히 특이한 문법인데 이게 도대체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해 두셔야 되는 부분은 이 undefined라는 것은 값이 할당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값이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와서 보시면 null이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이 null도 어떻게 보면 undefined랑 굉장히 유사해 보이기는 하는데 내용을 보시면 어떠한 값이 내용이 비어져 있음을 의미한다라고는 하는데 중요한 키워드로는 의도적으로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자, 여기서 이 null이라는 값이 위쪽에서 살펴본 undefined라는 데이터, undefined라는 값과는 근본적으로 뭐가 차이가 있느냐 하면 이 null은 의도적으로 우리가 이 empty라는 변수가 값이 없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equal 기호를 통해서 null이라는 데이터를 empty라는 변수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있는데요. 이렇게 코드를 작성했다는 것 자체가 명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empty라는 데이터는 의도적으로 뭔가 값이 없는 상태를 의미해서 null인 것이고, 우리가 앞서서 배운 undefined 같은 경우에는 다시 보시면 undiff에 뭔가를 직접적으로 할당하지 않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값을 넣지 않은 것과 의도적으로 값을 넣은 상태가 서로 다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역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헷갈리실 수 있다는 거 이해합니다. 특히나 이러한 데이터를 사용하는 상황들 자체를 여러분들이 아직은 경험을 해보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기본적인 의미는 이해가 되시더라도 조금 난해한 부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undefined와 null이라는 게 무엇인가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똑같지만 의도적이냐 의도적이지 않느냐,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null과 undefined를 구분해야 된다. 자, 이 부분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데이터로 넘어와서요.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오브젝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객체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자, 일단 이 객체 데이터는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여러 가지의 데이터들을 키밸류 형태로 저장을 하는 그러한 데이터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객체 데이터에서 중요한 기호는 중괄호가 열리고 닫히는 사이에다가 어떤 데이터들의 집합을 추가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예제를 보시면 자, 유저라는 이름의 하나의 변수에다가 equal 기호를 통해서 어떠한 데이터를 이렇게 삽입하려고 하는데 그 데이터는 중괄호예요. 이렇게 중괄호가 끝나는 부분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할당하려고 하는데 중괄호가 시작하는 부분은 여기고 중괄호가 끝나는 부분은 이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괄호가 시작하고 끝나는 사이에 있는 모든 내용을 결국에는 유저라는 하나의 변수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중괄호 사이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자, 일단 이 부분은 주석이고 그 밑에는 네임 부분에 따옴표가 열려져 있는 문자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고 age 부분에는 숫자 데이터가 들어있는 상태고 is valid라는 부분에는 불린 데이터 true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 이름, 실제 데이터, 데이터 이름, 실제 데이터 이러한 방식을 객체 데이터 안에서 구현하는 내용을 가지고서 이러한 패턴을 우리는 키밸류 형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결국에는 name과 age 그리고 is valid라는 각각의 데이터들을 중괄호로 묶어서 그것을 하나의 객체 데이터로서 유저라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유저라는 변수를 통해서 이 안에 들어있는 name과 age와 is valid라는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아래쪽에 예시를 보시면요. 자, 콘솔의 로그를 통해서 유저라는 변수에 역시 점이 찍혀져 있고 그 뒷부분에 name이라는 이름이 부여가 되어져 있어요.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name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온 걸까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name 부분이 곧 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유저 안에 들어있는 name이라는 부분을 우리는 데이터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점이
점이라는 어떤 표기 방법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추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출한 데이터는 뭐예요? 네임 부분에 들어있는 헤로피라는 문자 데이터인 것이죠. 자, 이런 방식으로 마찬가지로 유저 안에 들어있는 age, 유저 안에 들어있는 isValid를 추출해서 콘솔에다가 로그로 이렇게 출력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age 부분에 85가 출력되고 isValid 부분에 true 값이 이렇게 출력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이 객체 데이터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앞서서 배운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key, value라는 형태로, 그래서 keyvalue 형태로 저장을 하는 그러한 데이터들의 집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데이터는요, array라는 배열 데이터예요. 자, 이 배열 데이터는요, 데이터를 이 대괄호 사이에다가 순차적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예제를 보시면 우리가 앞서서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대괄호 사이에다가 따옴표가 앞뒤로 붙어 있네요. 그럼 이건 뭐예요? 하나의 문자 데이터죠. 그리고 쉼표, 그 다음에 따옴표 붙어 있고 문자 데이터 쉼표. 자, 이러한 방식으로 쉼표로 구분을 해서 문자 데이터 하나, 문자 데이터 두 개, 문자 데이터 세 개를 순차적으로 이렇게 저장을 하는 거고, 그 순서는 제로 베이스드 넘버링을 통해서 아래쪽에서 0, 1, 2라는 순서대로 접근을 해서 콘솔에다가 로그로서 출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배열 데이터, 즉 대괄호 부분을 통째로 fruit라는 변수에 할당해서 그것을 아래쪽에 있는 이러한 패턴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역시 잘 구분하셔야 되는 부분은요, 자, 우리가 앞서 배운 객체 데이터는 그 어떤 데이터들을 키밸류 형식으로 중괄호로 묶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배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중괄호가 아니고 대괄호를 사용한다라는 거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저장을 할 건지 아니면 키밸류 형태로 저장을 할 건지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저장을 할 건지를 작성을 하거나 그에 맞게 이제 사용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VS 코드로 이동을 해서요, 우리가 앞서 배웠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물론 제가 코드를 다 보여드리긴 했지만 이 데이터 파트가 굉장히 중요한 강의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복습을 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예전 시간에 준비했었던 프로젝트 있죠? 그래서 index.html 파일에다가 이렇게 스크립트 태그를 통해서 주변에서 main.js를 찾아서 연결을 했고, main.js로 넘어가서 보시면 콘솔 로그 헤로피가 이렇게 출력된 부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오른쪽에 브라우저 화면에 콘솔에 헤로피라는 문자가 출력이 잘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main.js 부분에서 기존의 내용은 지우고 여기다가 변수를 하나 만들 건데 myname이라는 이름으로 변수를 하나 만들 거고요. 그 변수를 만들 때는 앞에다가 let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한다.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은 변수 시간에 또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이 myname이라는 하나의 변수, 즉 데이터를 담는 장소 부분에다가 큰 따옴표를 적어서 저는 헤로피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하나의 명령이 끝나면 뒤쪽에다가 세미콜론을 붙여주셔도 되는데, 원래는 붙이는 게 맞지만 사실 붙이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잘 동작이 될 거예요.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미콜론을 붙이는 게 맞지만 세미콜론을 붙이지 않으면 이 자바스크립트가 동작하는 환경에서 이 자바스크립트를 해석하는 엔진이 자동으로 세미콜론을 붙여서 해석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번 코드에서 이렇게 세미콜론을 붙일 필요가 없는데요, 분명하게 자바스크립트 문법에 의해서는 세미콜론이 있어야지만 하나의 명령이 끝났다라고 인식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실무에서도 사실 세미콜론을 잘 안 쓰는 편이긴 합니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세미콜론이 꼭 필요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게 강의니까 되도록이면 세미콜론을 붙이도록 하고요. 그래서 한 줄의 명령이 끝났다는 것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줄 수 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아래쪽에다가 콘솔에 로그를 통해서 한번 출력을 해볼 건데요. 출력할 데이터의 이름이 뭐예요? myname이죠. 자,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콘솔의 로그도 하나의 명령이 끝난 거니까 뒤쪽에 이렇게 세미콜론을 붙이고 전체 저장을 하고 콘솔을 보시면 오른쪽에 헤로피라는 내용이 잘 출력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역시 변수를 만들 거기 때문에 let이라는 키워드를 작성하고 이메일이라는 이름의 변수를 하나 선언해 준 다음에 여기다가 이번에는 작은 따옴표를 통해서 제 이메일을 이렇게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요, 새로운 콘솔을 추가로 만들어 주는데 내용으로는 이메일이라는 변수를 이렇게 할당해 주고 전체 저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콘솔을 보시면 헤로피 밑에 이번에는 제 이메일 주소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큰 따옴표 혹은 작은 따옴표를 통해서 문자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자, 이번에는 새로운 변수 hello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큰 따옴표도 작은 따옴표도 아니고 숫자 1번 왼쪽에 있는 백틱 기호 혹은 그레이브 기호를 사용해서, 백틱과 그레이브는 같은 기호예요. 이름이 다를 뿐이고요. 자, 그래서 백틱 기호를 사용해서 여기다가 hello라고 적고 한 칸 띄어쓰고 물음표와 느낌표까지 작성하고 뒤쪽에 세미콜론. 자, 그리고 아래쪽에서 한번 출력
출력하기 위해서 콘솔 로그 헬로라고 입력하고 역시 세미콜론 전체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헬로 물음표 느낌표도 역시 콘솔에 잘 출력이 됐는데요. 자, 이 팩트 기호를 사용하는 문자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어떤 데이터를 보관해서 넣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내가 보관하고 싶은 위치에서 $사인을 하나 추가하고 중괄호를 열고 닫아주시면 이렇게 일단 에디터에서는 파란색 글자로 영역이 잡히게 됐고요. 그리고 중괄호 사이로 들어가서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어떠한 데이터를 이렇게 명시하면 되는데요. 자, 지금 제가 입력한 데이터는 무슨 데이터죠? 따옴표가 없는 상태로 숫자만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숫자 데이터다. 자, 그리고 나서 저장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오른쪽 콘솔에 헬로 띄어쓰기 123이라고 데이터가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혹은 여기다가 펄스라고 한번 입력해 볼게요. 그러면 이것은 불린 데이터죠. 자, 그 불린 데이터도 문자로 바뀌어서 헬로 펄스라고 뜰 거예요. 자, 역시 확인되시죠? 자, 그리고 혹은 my name이라는 위에서 선언한 그 변수라는 데이터를 담고 있는 어떠한 이름도 이렇게 명시를 해주고 저장을 하면 헬로 헤로피라고 잘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보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사이에다가 어떠한 자바스크립트의 데이터를 넣어서 문자로 출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이 보관법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 보관법을 사용할 때는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가 아니고 이렇게 백틱 기호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전체 내용을 지우고요. 자, main.js에다가 역시 let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user라는 이름의 변수를 선언하는데, 이 변수에는 어떠한 값을 담을 것이고 그 값은 객체 데이터입니다. 자, 객체 데이터는 어떤 기호를 사용해서 만듭니까? 중괄호를 열고 닫아서 객체라는 데이터를 만드는 건데, 자, 이 중괄호 부분은 데이터의 집합이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자, 그랬을 때 이 중괄호 사이에 어떠한 내용이 지금 보이지 않죠? 자, 그랬을 때 이 내용만 가지고 한번 콘솔에다가 내용을 출력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콘솔 로그 유저라고 입력하고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역시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중괄호만 있고 그 안에 내용은 안 보이죠? 자, 그랬을 때 내용을 추가하기 위해서 저는 이 중괄호 사이에서 엔터키를 입력을 하고 여기다가 name에는 따옴표를 적고 헤로피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전체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콘솔에 출력되는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자, 중괄호 사이에 name이라는 키가 있고 그 키의 value는 문자 데이터 헤로피죠. 자, 그리고 이 하나의 키밸류 형태가 끝나는 부분 뒤쪽에다가 쉼표를 적고 그 뒤에 내용을 쓸 건데, 되도록이면 옆으로 길어지지 않게 줄바꿈을 통해서 저는 age라는 이름에다가 숫자를 85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그리고 저장을 누르면, 자, 역시 마찬가지로 콘솔에 이렇게 name은 헤로피고 age는 85라는 하나의 중괄호로 묶여져 있는 객체 데이터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왼쪽에는 화살표 모양이 있는데 이 화살표 모양을 누르면 그 객체 데이터에 대한 상세 내용을 볼 수 있는 이렇게 펼쳐보기가 가능해집니다. 자, 여기서 저는 이 유저라는 객체 데이터에서 age라는 어떤 이름 부분에 있는 숫자 데이터 85만 출력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아래쪽에다가 콘솔 로그를 통해서 유저 안에 들어있는 age를 출력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주는데, 문법이 뭐예요? 유저 안에 들어있는 age라는 어떤 키, 다른 말로는 property, 즉 한글로 하면 속성이라는 이러한 개념을 사용하기 위해서 유저와 age 사이에 이렇게 마침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유저 안에 들어있는 age라는 속성의 값을 콘솔로 출력하겠다라는 의미가 돼요. 자, 그리고 저장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두 번째 콘솔 부분에 85라는 숫자 데이터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러한 방식으로 유저 안에 들어있는 name도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그래서 name 앞에 점을 찍고 저장을 하게 되면 85 밑에 이렇게 헤로피라는 문자 데이터도 잘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 중괄호를 사용한 객체 데이터들은 기본적으로 그 안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고, 그 각각의 데이터에 접근해서 실제 값을 우리가 사용할 때는 이렇게 마침표, 점을 사용하는 점 표기법을 이용해서 유저 안에 들어있는 age라던가 유저 안에 들어있는 name의 값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